안녕하세요, 이민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코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코인 구매 대행 알바를 하다가 아니면 코인 P2P 거래나 재정 거래를 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돼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불법인지 모르고 부업으로 소소하게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하다가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참 황당하고 불안하실 겁니다. 이번 달에도 제가 코인 재정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코인 구매를 위한 현금 출금을 하시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대 분을 법률 대리해서 경찰 조사에 참여하고 왔는데요. 어떤 경우에 위법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코인 문제로 저에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사례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 번째, 우연히 틱톡, 당근마켓,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보고 코인을 대신 사주기만 하면 된다, 불법적인 건 전혀 없다, 이 말을 믿고 코인 구매 대행 알바를 했는데 보이스피싱, 사기, 마약 같은 범죄에 연루돼서 본인이 사용하던 통장이 지급 정지가 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태도로 개인 간 거래, 즉 P2P 거래를 하면서 시세 차이를 이용해 돈을 좀 벌고 있었는데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정 거래, 즉 본인 자금으로 거래를 하는 것인데 태도를 싸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인출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 계좌만으로는 인출 금액의 한도가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 명의 계좌, 체크카드로 돈을 뽑다가 체포가 되거나 아니면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거래로 조사 요구를 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명동이나 강남에서 아니면 카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코인 거래소 역할을 하시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코인 재정 거래는 불법이 아니라고 인터넷에서 그래서 불법인지 몰랐다,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같은 범죄에 연루된 건 줄 알았으면 당연히 안 했을 거다, 그런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면 코인을 사고 팔았다를 많이 해서 거래 금액이 누적돼서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크게 잡힌 거지 실제로 번 돈은 투자금의 3% 내외에 불과하다, 그런데 왜 이게 자금 세탁이 되는 건지 불법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말씀을 듣다 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10분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에 가서도 억울하다라고 호소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지금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 구성 요건 중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퉈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요즘 트렌드를 보면요, 처음에는 타인명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서 출금했다 라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다가 특정금융정보법, 즉 특금법 위반으로 보안수사나 재수사를 받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소위 낙가마 코인이라고 하죠. 태도 개인 간 거래를 하면서 차익 거래를 하시다가 조사를 받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특금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이렇게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돼서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같은 코인 문제라고 해도 각 케이스마다 적용된 법률이나 조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고 어떻게 진술을 해나갈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서 방어를 해나갈지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요, 코인 구매 대행 알바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사기 같은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실제로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 즉 법률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특금법 위반에 걸렸다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둬야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코인 사건의 경우에는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 위챗으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한 상대방 신원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대화 내용도 사라진 경우가 많아서 이를 어떤 식으로 입증해서 방어할지가 실무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가상자산 관련 판례도 적고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건 자체를 처리해본 변호사가 적기 때문에요, 코인 거래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코인 관련해서 코인 세금 문제, 코인 재정거래 사건뿐만 아니라 코인 폰지 사기 사건들도 처리해봤는데요. 최근에는 오프라인에서 테더를 구매해서 자신의 트러스트 지갑 또는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받은 다음 해당 테더를 빗썸 등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서 거래소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시다가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폰지 사기 사건 경우에는 별도로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링크를 받아서 해당 어플에서 ETF 같은 상품에 투자를 하시다가 갑자기 어플이 중단되면서 피해를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이런 사건도 많이 대리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서 코인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서 자금 동원책, 판매책, 운반책 등이 어떻게 개입되는지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사 일정은 잡혔는데 아직까지 믿고 물어볼 전문가를 찾지 못했다 하시면 댓글에 적힌 번호로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저만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을지 해결책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